나를 구해주세요.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열쇠는 바로 익숙한 세 가지 음식에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인 내과 신장 전문의입니다. 매일 수십 명의 노인 환자들을 만나지만 모두가 똑같은 걱정을 안고 옵니다. 저 평생 투석해야 하나요? 10년 넘게 진료하면서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너무 늦게 병원을 찾는 모습을 봤습니다. 몸이 이미 오래전부터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냈는데도 그 누구도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아직까지 잊히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 어느 야간 당직대의 일입니다. 밤 12시가 가까워질 무렵 응급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 환자 들어왔습니다. 73세 이상호 어르신, 의식이 흐리고 혈압이 높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고 사고체 여과율에 EGFR은 위험 단계로 떨어졌으며 요소질소와 크레아티닌 수치는 정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이미 만성신부전 말기 단계에 진입해 있었던 겁니다. 의식을 회복한 뒤 이상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맥주 거품처럼 말이에요. 밤에 양말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깊이 남고 아침까지도 안 없어지길래 물 많이 마셔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분은 평소처럼 짜게 간한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드시고 몸을 덥게 한다며 말린 생선 안주에 소주 한두 잔을 곁들이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신장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죠. 몸이 너무 피곤해지고 식사량이 줄고 붓기가 심해졌을 때 병원에 오셨지만 그때는 이미 신장이 거의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마음이 아픈 이유는 하나입니다. 불과 몇 달만 일찍 오셨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다면 평생 투석기에 묶이지 않았을 것이고 4시간씩 누워서 피를 돌리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분처럼 되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신장을 지켜줄 3가지 익숙한 음식. 그게 오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장이 인체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이면서도 가장 쉽게 손상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쉽게 망가지는 장기라는 사실을요. 신장 기능이 절반이나 손상되어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고 붓고 피로감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중기나 말기 단계로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2개의 신장이 걸러내며 노폐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만 남겨둡니다. 그런데 소금, 설탕,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거나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그 정교한 필터 막이 염증과 섬유화로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간과 달리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병 자체가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인구의 30% 이상이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의 생활 습관입니다. 뜨거운 국물, 짠 김치, 진한 양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야근과 스트레스로 술을 찾는 일상. 이 모든 것이 매일 신장을 조금씩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건강검진 혈액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고 EGFR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건 바로 우리 몸의 필터가 달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호 어르신도 치료 후 식습관과 생활을 바꾸자 신장 기능이 안정되어 투석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잘 먹고 잘 자고 웃으며 지내십니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당신도 평생 자신의 두 신장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저는 제가 환자들에게서 배운 것, 즉 수백 명의 신장을 지켜준 3가지 음식,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 그리고 자신의 신장 상태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모호한 말이나 기적의 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식탁 위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만 전할 것입니다. 혹시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거나
단지 투석은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건강을 만든다. 오늘부터 작은 호기심과 결심으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이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팔로우와 댓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특히 신장 자가 점검법과 식단 가이드를 받고 싶은 분은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어르신의 이야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학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과 희망, 그리고 끈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상호 어르신의 상태가 안정된 후 저는 식단 조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지도했습니다. 항상 첫걸음은 같습니다. 왜 먹는 것 이 약보다 더 중요하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공장이라면 신장은 우리 몸의 중앙 필터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정수기를 떠올려 보세요. 필터가 막히면 새 걸로 갈면 됩니다. 하지만 신장은 교체할 수 없습니다.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신장 이식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신장 세포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치료입니다. 나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지만 당신은 그 세 가지 음식을 나보다 더 일찍 알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상호 어르신의 회복은 식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뒤 저는 먼저 식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법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보다 먹는 것이 치료의 절반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간이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공장이라면 신장은 몸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의 필터는 막히면 교체하면 되지만 신장은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식을 제외하면 방법이 없고 이식조차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장세포 하나라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가장 큰 열쇠입니다. 많은 요인 중에서도 식단이 치료 결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저는 언제나 세 가지 식품을 추천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고 간단히 먹을 수 있으며 염증을 줄이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신장의 여과 기능을 도와주는 세 가지 음식. 바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브로콜리, 마늘입니다. 1루 올리브유 신장의 혈관을 지키는 첫 번째 친구. 이상호 어르신은 원래 튀김, 볶음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특히 바삭한 치킨을 즐기셨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고온에서 튀긴 기름은 산화물질과 포화지방을 만들어 혈관의 염증을 일으킵니다. 신장이 약한 분에겐 가장 나쁜 조합이에요.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용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기름에는 올레산어 AAC 예드과 폴리페놀, 포리페놀이 풍부해 전신 염증을 줄이고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하며 혈중 지지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튀기지 말고 삶은 채소 위에 생으로 뿌리거나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세요. 하루 2일 2큰술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올리브유는 연기가 날 정도로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유해한 알데하이드가 생기므로 절대 고온에서 요리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병은 반드시 짙은색 유리병, 라벨에는 Extra Virgin Cold Pressed, 그리고 산도 acidity 0.8% 이하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퓨어나 퍼메스라고 적힌 것은 정제유라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몇 주 후 어르신은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덜 건조하며 음식을 싱겁게 해도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2. 브로콜리, 신장세포를 지키는 초록 방패. 겉보기엔 흔하지만 브로콜리는 특별한 채소입니다. 이 안에는 설포라판, 살포라페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에서 보호합니다.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며 노폐물을 거를 때 수많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이 활성산소가 필터막을 공격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죠. 설포라판은 바로 그 공격을 막아줍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브로콜리를 자르고 5분 정도 둬야만 만들어집니다. 이때 미로시나제, 미로시네이 효소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지요. 끓는 물에 오래 삶으면 효소가 파괴돼 효과가 거의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2분 정도 찌기. 최대 3분을 넘기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드세요. 이상호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브로콜리쯤에 올리브유랑 다진 마늘을 넣으니 의외로 맛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두부를 으깨 넣으면 단백질 보충도 되고 신장에 부담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두부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만 퓨린과 인이 적어 초기 신장 질환 환자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3. 마늘,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지키는 수호자. 마지막은 마늘입니다. 한국 사람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재료지만 대부분 너무 익혀서 먹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시네에도 이 사라집니다.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장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고혈압과 당뇨를 동시에 완화시켜주는 말 그대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호자입니다. 하지만 다진 후 50분간 그대로 두어야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그 뒤 샐러드에 넣거나 삶은 채소 위에 올리브유와 함께 뿌리면 좋습니다. 단, 생마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위를 자극하고 속쓰림이나 구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혈액 묻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말합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올바른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 세 가지 올리브유, 브로콜리, 마늘, 이상호 어르신의 식단 치료의 핵심이었습니다. 전통 음식을 완전히 금지하지 않고 조리법과 비율을 바꿨을 뿐입니다. 싱거운 국 한 그릇, 올리브유를 뿌린 찐 채소 한 접시, 잘게 다진 마늘 몇 조각, 그 작은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재진에서 혈압은 150, 90, 132, 78 mmHg로 떨어졌고 소변 단백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으며 신장 여과 기능도 안정되었습니다.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다른 약도 없이 그냥 잘 먹었을 뿐인데 몸이 달라졌어요. 저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르신. 잘 먹는 것이 가장 오래가는 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상호 어르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신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식단 조절이 잘 자리 잡은 후 저는 이상호 어르신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법을 하나씩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과 음식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생활 습관이 병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신장은 당신에게 특별한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과로시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첫 번째 습관이자 가장 중요한 습관은 바로 소금 줄이기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짠맛에 익숙합니다. 된장찌개, 김치, 양념장, 찜과 조림까지 우리의 식탁은 늘 짠맛이 기본이죠. 하지만 바로 그 짠맛이 신장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소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은 삼투압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습니다. 그 결과 신장이 과로하게 되며 남은 염분을 배출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호 어르신께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간을 보시고 부족하면 소금이 아니라 물을 조금 더 넣으세요. 또한 감으로 넣지 말고 계량 스푼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입맛이 서서히 바뀌었고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입이 싱거움에 익숙해지면 음식 본연의 맛이 훨씬 섬세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진통제 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는 일용비 많은 노인분들이 두통이나 관절통에 자주 복용하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 기능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저는 어르신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증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신장을 잃는 건 절대 감당 못하십니다. 그날 이후 어르신은 약을 복용하기 전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하셨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단백질 섭취를 적정량으로 조절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동시에 신장이 걸러야 할 질소, 노폐물도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체중 1kg당 11.2, 하지만 신장 질환 환자는 0.8gkday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대신 질 좋은 단백질 생선, 달걀 흰자, 닭가슴살, 두부 위주로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이 빠진다는 오해가 있는데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단백질 이용률이 높아져 근육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금연과 절주입니다. 이상호 어르신은 매일 밤 잠이 잘 온다며 소주 한 잔을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술은 처음엔 혈관을 확장시키지만 곧 탈수를 유발하고 신장을 혹사시킵니다. 결국 어르신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으로 술을 대체하며 자연스럽게 음주 습관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물을 적당히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면 해독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수분 과다 섭취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도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작은 모금씩 자주 하루 6, 8컵을 낮 시간대에 분산. 자기 전엔 과도한 수분 섭취 금지. 물은 깨끗한 물이나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 알칼리수나 기적의 물은 필요 없습니다. 이와 함께 매일 가벼운 운동 습관을 더했습니다. 공원 산책 30분 혹은 느린 계단 오르기. 이 정도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개선하며 근육 손실을 막아 피로를 줄여줍니다. 3달 후 재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혈압 130, 78mHg로 안정. 다리 부종 거의 사라짐. 소변 내 단백질 수치 현저히 감소.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만 신경 썼을 뿐인데 신장이 나를 고맙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신장은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꾸준함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상호 어르신의 여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며 말이죠. 오늘 신장 재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에 돌아갔습니다. 3달 만에 재진 날 이상호 어르신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단단했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하고 창백하던 눈빛이 이제는 고요한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어르신이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표지는 달아 있었고 안쪽엔 빽빽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이거 좀 봐요, 선생님. 제가 먹은 거, 혈압 잰 거, 걸음수까지 다 적었어요. 펼쳐보니 하루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침, 통밀빵 한 조각, 삶은 달걀 흰자 1개, 저지방 우유 1컵. 점심, 찐 생선, 올리브 오일로 무친 브로콜리, 현미밥. 저녁 싱겁게 끓인 두부국, 다진 마늘이 들어간 샐러드. 물, 하루 8잔, 균등하게 나눠 마심. 기록, 혈압 128, 76, 4 영복, 숙면. 어르신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싱겁게 먹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몸이 훨씬 가볍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병과 싸우는 게 아니라 병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검사 결과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낮아지고 사구체 여과율 AGFR은 안정적으로 유지, 무엇보다 단백뇨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번의 절제된 식사, 수천 걸음의 꾸준한 운동,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어르신은 많은 젊은 사람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매일 자신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신 겁니다. 처방은 간단히 조정했습니다. 신장 보호를 위한 ACE 억제제는 그대로 유지, 부종이 사라져 이뇨제는 감량, 비타민 D 소량 추가로, 칼슘인 균형 보완, 또한 독감과 폐렴 예방 백신을 꼭 맞도록 당부했습니다. 고령의 신부전 환자에게 호흡기 감염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돌아서려는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이 나이에 뭘 더 버티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저 몇 년이라도 스스로 걷고, 스스로 먹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훌륭한 치료입니다, 어르신. 당신의 매 끼니, 매 걸음이 약입니다. 약국에서는 살 수 없는 최고의 약이죠. 어르신의 단단하지만 가벼운 뒷모습이 병원 복도 끝으로 천천히 사라질 때 제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의사의 일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환자에게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건강으로 가는 첫걸음이니까요.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금 한 꼬집을 줄이고 야채 한 접시를 더 먹고 물을 하루에 조금 더 나눠 마시고 매일 15분만 걸으세요.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내일의 큰 선물이 됩니다. 이상호 어르신과 저,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걷는 이 길이 천천히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사는 삶이길 바랍니다. 상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소중한 교훈은 남았습니다. 오랜 의사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마법의 치료법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끈기 있게 노력하는 힘입니다. 신장은 우리가 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돌봐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품이 이는 소변, 다리 부종, 혹은 오래가는 피로감.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속삭임입니다. 이 신호를 들었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세요. 조기 발견만으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을 수년은 늘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많이 먹는 것보다 제대로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금 한 숟갈을 덜 넣는 것만으로도 신장을 지킬 수 있고 야채 한 그릇을 더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해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장의 세 친구를 꼭 기억하세요. 올리브유, 브로콜리, 그리고 마늘. 이 세 가지를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매일 훨씬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꾸준함이 곧 힘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루아침에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매일 올바른 일을 하나씩 더해간다면 몇 달 후 결과가 스스로 증명해 줍니다. 상호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이 탈핵투석 직전까지 갔던 분이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 신장 기능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신장을 지키는 것은 곧 자유로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몸이 가볍고 몸이 가벼우면 마음도 한결 평온해집니다.